올해 FA 시장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1000억이 넘게 오간 시장이었는데, 요거는 물론 보상금을 포함한 액수고 선수들과 계약한 금액만 900억이 넘기 때문에 FA 제도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돈이 오간 FA 시장이었고, 그도 그럴 것이 뭐 선수들 면면이 워낙 화려했습니다. 나성범, 양현종, 뭐 박건우, 손아섭, 여기에 뭐 김재환, 김현수, 이런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동시에 FA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FA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60억 이상 계약한 선수들이 무려 8명이었고, 그중 5명은 100억 이상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이전까지 100억 이상 계약을 했던 FA 선수가 역대로 통틀어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에만 100억 이상 계약한 선수가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올해 FA 시장이 뜨거웠는가, 많은 돈이 오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60억 이상 계약한 고액 선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해에 한두 명 있기 힘든 FA 대박 계약이 무려 8명이나 나왔고, 조금 눈여겨볼 것이 요 선수들의 계약 나이예요. 2022 시즌에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한테 4년 이상, 길게는 6년까지 계약을 내줬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30대 중후반을 커버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 60억 이상을 질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트렌드가 확실하죠. 나이 많은 FA한테 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 이 FA 시장에서는 역대급 선수들이 대량 나오면서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커버하는 이 계약들이, 큰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양현종 선수를 제외하고 보면 다들 야수들입니다. 아무래도 KBO 리그가 투수들이 좀 더 희소한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30대 중후반의 야수들한테 대박 계약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FA 시장의 명확한 트렌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야수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트렌드를 확실히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커리어 평균 OPS와 2021년 지난 시즌의 OPS, FA 직전 시즌의 OPS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보면 드는 생각은, 이 OPS를 보고 이 선수들 돈 진짜 받을 만한 선수구나 라는 걸 먼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최소 8시즌 이상을 뛴 선수들인데, 커리어 통산 OPS가 0.9, 0.9, 0.8 후반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나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 선수들이 커버하는 계약 기간이 다 30대 중반 이후잖아요. FA 직전 시즌을 보면 다 커리어 평균보다 성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만 커리어 평균 대비 조금 상승을 했고, 박혜민 선수는 그래도 조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수비와 주루의 기본적인 강점이 있는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타격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이 FA 직전 시즌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 물론 다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 선수들의 커리어 평균보다 못한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계약을 해줬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즌에 약간 부진했던 요 기록들이 에이징 커브가 와서 이제 나이 때문에 노쇠화가 시작된 걸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선수들이 워낙에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해 살짝 삐끗하고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요 수준으로 3, 4년을 더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것이 사실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 30대 중반 이후 좀 나이가 많은 베테랑 야수들이 이렇게까지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뭐 요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프로야구가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구단들이 많고, 좀 흑자를 보고 있는 구단들도 모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이 기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는 프로야구 구단,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타격을 받은 구단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구단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서 선수단 몸값이 치솟는 거는 좀 부작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버리면 그런 게 다 허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거는 뭐 부인할 수 없고, 그런데 순수 야구적 측면에서 나이가 많은 야수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KBO 리그의 특이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작은 리그의 특성을 가집니다. 메이저리그랑 비교를 해보면 류현진 선수가 4년 8천만 달러를 계약했던 그 당시 시즌 FA 영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4년 동안 8천만 달러를 받은 요 시즌이었는데, 요때 보시면 알겠지만 게리 콜 선수는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았고, 스트라스버그는 7년 동안 2억 4,500만 달러, 제귤러 선수도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고, 범가너 류현진 선수는 8천만 불대 계약, 카이클 선수는 5천만 불대 계약, 호머 베일리 같은 선수들은 단년 700만 불에 계약을 했었고, 선발 투수 FA만 한 시즌에 30명이 나왔습니다. 요게 뜻하는 바는 뭐냐, 구단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리그 최강 에이스를 영입하겠다는 팀은 게리 콜한테 올인을 하는 거고, 게리 콜한테 올인을 하다가 너무 계약 규모가 커지는데 경쟁이 심한데 라고 하는 팀들은 게리 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그 초특급 에이스 선수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스트라스버그, 류현진, 범가너 이런 선수들한테 오퍼를 할 수 있는 거고, 2, 3 선발급의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선수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영입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4, 5 선발 혹은 백업 선발들을 갖고 싶다 하면 이 외에도 선발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단년 계약에 좀 더 싼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선수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FA 시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FA 선수들이 굉장히 적죠. 메이저리그는 6년을 뛰면 이제 FA가 되는데 한국은 최소 8년을 뛰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FA의 공급이 적은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굉장히 얇다. 그래서 올해로 치면 나성범, 김재환, 박건우 이런 초특급 스타들을 놓쳐버리면 그 외에 선수를 영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진짜 한 시즌에만 선발 투수 FA만 30명이 나오니까 내가 이 선수를 트라이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선수로 가고, 안 되면 다른 선수로 가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력 보강은 다 10개 팀이 다 하고 싶은데 나오는 선수들은 특급 스타 2, 3명 뿐이니까 그 외에는 사실 영입할 방법이 없어요. FA가 되는 선수들도 적고, 이 해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의 계약을 맺은 선수들도 있지만 작은 금액, 소위 말해서 로또 긁어본다고 하는 계약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5선발급이라도 영입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이 가능한데, 우리는 FA 시장의 한계 때문에 저 선수를 놓치면 전력 보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각 구단들이 경쟁이 붙으면 좀 더 많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30대 중후반에 나이 많은 야수 FA가 올해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2021 시즌 리그 OPS 순인데 20대 선수는 강백호, 이정우, 구자욱, 홍창기, 노시환 5명 뿐입니다. 그리고 걔 중에서도 구자욱과 홍창기는 2022 시즌 한국 나이로 30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20대는 이정우, 강백호라는 확실한 슈퍼스타 2명이랑 노시환 요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야구 선수들의 최전성기를 20대 중후반으로 보잖아요. 20대 중후반까지 기량이 쭉 상승하다가 20대 중후반에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완만하게 이제 기량이 떨어진다. 그걸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요런 에이징 커브를 이제 그리고 요 피크점이 뭐 27에서 한 30살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 타자들 중에도 요 나이대가 가장 많아야 정상인데 KBO 리그는 조금 비정상적인 거죠. 이정우, 강백호, 노시환 전부 다 20대 초반인 선수들이잖아요. 20대 초반인 선수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30대 선수들입니다. 20대에 쓸만한 야수가 많이 없다. 이거 좀 냉정한 KBO 리그의 현실이고, 특히 장타자로 들어가면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홈런 20위 안에 든 20대 선수는 구자욱, 노시환, 한동희 3명이 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구자욱 선수는 내년부터 30살이 되니까 조금 논외로 봐야 되고, 결국 노시환, 한동희 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기도 전인 선수들, 요 두 선수를 빼면 홈런 치는 타자들은 다 30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왔던 30 중반의 야수들, 나성범, 김현수, 김재환, 박건우, 황재균 이런 선수들을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대호, 추신수 40살의 선수들도 홈런을 20개 정도, 20개 가량을 치고 있는데 그에 비견한 장타력을 가진 20대 야수가 없다.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이가 좀 많더라도 클래스 있는 타자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 요약해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전력 보강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 선수들을 대체할 젊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30대 중후반 타자들에게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이 선수들한테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수들이 많은 돈을 받는 거를 보고 오버페이다,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쓴다, 저러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구단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전력 보강은 해야 돼. FA 시장에서 보면 진짜 소수 몇몇의 슈퍼스타들만 있고 뭐 평범한 선수를 FA로 영입하고 싶지만 그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트레이드가 활발하냐? 그것도 아니니까 이 선수들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그냥 우리 젊은 선수 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왜냐하면 20대에 능력 있는 야수들이 지극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30대 중후반 타자들한테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구단은 시장 원리에 맞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FA 선수들이 초대박 내는 거를 보고 2022 시즌에 관전 포인트가 생겼죠. 2022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들 목록인데 진짜 화려합니다. 리그 선발 투수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한현희 선수가 FA로 나오고, 어린 야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구자욱 선수 내년에 나오고요. 최근 한 5년 동안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타자의 모습을 보였던 포수 양의지 선수 2차 FA를 맡고, 역대급 이루수의 길을 갈고 있는 박민우 선수까지 FA 나오니까 솔직히 이런 트렌드가 쭉 이어진다면 이 선수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지켜보는 게 아주 이번 시즌의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